자, 오늘은 드디어 우리 책의 주제 마지막 주제 60,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 이후 서로를 정말 언급조차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다가 점점 서로에 대한 마음이 풀려갈 때쯤 새로운 통일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를 각자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었는지, 그 어떤 정부였는지 시기에 따라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처음 시작은 바로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이 중요한 이유는 남과 북이 최초로 평화통일을 하자라는 것에 합의했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한, 즉 평화통일을 위한 3대 원칙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입니다. 의미 있는 거예요. 최초로 우리가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통일의 원칙을 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인 성명은 아니었고 비공식적인 선언이었기 때문에 조금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때 넘어가서는 어떤 눈에 띄는 합의서나 성명서, 선언 이런 것은 없지만 이때 최초로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이 일어나요. 1985년에 최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남과 북의 고위급 사람들이 많이 자주 회담을 열게 돼요. 즉, 이때 했던 것들이 비공식적이었다면 이때 했던 것들은 굉장히 공식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남과 북이 유엔에, 즉 국제연합에 동시에 가입하게 되고요.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즉,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민족이고 통일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한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자. 이런 핵에너지는 평화를 위해서만 사용하자라고 하는 선언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김대중 정부 때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했던 합의가 어떻게 실질적인 교류로 나타나지게 되는데요.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햇볕 정책입니다. 햇볕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때 처음으로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요. 그러니까 최초로 남북의 정상, 남과 북의 가장 높은 지도자들이 만나서 회담을 열었던 거죠. 네. 이를 통해서 발생했던 게 2000년도에 6.15 남북공동선언입니다. 이 남북공동선언을 통해서 남과 북이 다시 한번 통일의 문제는 우리 문제이고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김대중 정부가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이 최초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 그 결과가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것, 결국 이걸로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는 2007년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14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 했던 선언들을 다시 한번 합의하게 되면서 남과 북의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136쪽과 137쪽에 있는 문제를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1번. 또 선을 잇는 게 나왔네요. 1번. 1972년 남북한 정부가 최초로 평화통일에 합의한 것은 바로 7.4 남북공동성명이죠. 자,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한 것은 바로 유엔입니다. 자, 3번.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시험하고 생산하고 보유하는 것을 하지 말자라고 한 선언은 바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137쪽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을 써볼게요. 2000년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가 빈칸에 들어갈 말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우리가 많은 주제, 1부터 60까지의 주제를 했습니다. 물론 많이 생략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한국 심화가 아니라 기본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잘라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딱 처음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한국사 너무 어려운 거부터 하면 거부감이 들죠. 이거 어떻게 다 해요? 라는 마음이 들 때 먼저 기본을 탄탄히 하고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심화 서적을 공부하고 들어가면 더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편을 통해서 먼저 탄탄하게 어떤 기본 전체적인 흐름, 스토리를 알아주고 더 흥미가 생긴다면 심화적인 내용을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